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생활화. 이번 시간에는 정보 보호에 의해 문서 보안과 인적 보안, 인터넷 및 단말기 보안,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정보 보호, 문서 보안과 인적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정보 보호의 이해. 정보 보호란 무엇일까요? 정보 보호란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누출, 변경, 파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PC에 저장해 놓은 문서, 이메일, 사진, 부가가치가 높은 기밀 등 정보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빼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정보를 삭제해버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보 보호는 정보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개념이 강한데요. 우리가 축적한 정보의 내외적 공격이나 유출 및 훼손 등에 대한 방어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빠른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정보화되면서 작게는 개인에서 크게는 기업, 국가 단위까지 어느 한 곳도 IT를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보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IT 의존도도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정보 보호의 대상이 늘어나고 정보 보호의 필요 방법도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이동이 자유롭고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 정보 보호 대상 환경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물론 업무상 주고받은 메일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달은 업무 환경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회사 안팎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 환경의 경계가 파괴되어 개방형 환경으로 변화되고 다양한 통신 채널과 휴대장치의 등장과 같은 정보 활용 기술 환경 변화는 기존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위협에 대해 SNS 보안, 모바일 보안, 와이파이 보안 등 다양한 보안 체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시대적 개념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안 관리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말이죠. 이것은 정보 보호가 기술적인 측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고 실천적인 정보 보호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호란 정보를 허락되지 않는 접근, 수정, 노출, 훼손, 파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제도, 규칙, 행위 등을 일컫는 개념에서 지금부터의 정보 보호 개념은 단순히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제도나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유출된 정보를 무력화 또는 무효화하는 과정과 또한 내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앞서 살펴본 원전 정보 유출 사건처럼 산업 분야의 심각한 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수법의 특징은 첨단화, 지능화, 고도화의 양상을 띈다는 것입니다. 각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 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해킹을 통한 유출, M&A를 가장한 기술 유출이 있고 스마트폰, 외장하드 등 대용량 저장 장치를 활용하거나 사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유출하기도 합니다. 지적재산의 침해 유형에는 우리나라의 인류 상품의 기술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까지 침해하거나 다량의 모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품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제3국에서 조립하여 모조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기술이나 전략물자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업 및 거래를 빌미로 방산기술을 유출하거나 군용 전략물자를 우회적으로 불법 수출하는 경우, 전 현직 군인이 해외 방산업체와 연계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가 없이는 하루도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과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어느 한 기업의 물질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일어나고 신뢰가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정보 유출 사고로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되새기고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문서 보안과 인적 보안. 문서 보안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정보 유출 사건은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 수준이 미약한 문서 관리에서 대부분 일어나는데요.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문서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기업의 발전 속도는 계속 향상되는 데 비해 문서 보안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도 기업들의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먼저 보안의식과 함께 문서 보안 등 최소한의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늘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며 그 결과를 통해 제조활동과 판매활동도 이어가는데요. 그 각각의 단계에서 기업은 다양한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그 문서들은 미래 매출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서 보안은 기업의 사활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안 단계는 크게 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 파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정보 유출 사고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환경기업의 내부 직원에 의해 환경 정화 기술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다국적 기업인 한 컴퓨터 회사 영업 직원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로 유출하여 국가망신을 시킨 일도 있었죠. 또한 어느 회사의 임원이 제안서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이직 후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당하기도 했으며 한 엔지니어링 연구직 직원들이 담합하여 설계 도면을 일본의 업체로 빼돌리려고 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한 기업 비밀 유출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인적 보안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적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입사부터 퇴사를 비롯해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까지 각 상황에 따른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사 시의 인적 보안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 어느 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 유치한 러시아 과학자가 그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에 개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명기하지 않아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강제 출고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사 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규 입사 사원은 입사 시부터 스스로가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는 기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여기에는 재직 중 지득한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은 재직 중 작성, 개발한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입사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시에는 보안 업무 규정과 지침, 보안사고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이러한 사내 보안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합니다. 재직 중 보안관리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임직원은 재직 중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핵심 사업과 기술 개발에 차출되는 경우 더욱 각별히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구성원도 보안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보안관리 부서에서는 평상시 보안관리 요령을 정리 배포하도록 하여 정기 보안점검 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시 보안점검 시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를 중점 점검합니다.
보안 점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격려하고 규정 미준수 등 위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퇴직 시의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퇴직 사원이 발생하면 IT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인 PC 패스워드 및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중요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증, 디스켓, 업무 노트 등 지급 물품은 환수하고 반출 물품이 있는지를 검색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반납 서약 및 규정을 설정해두면 문제 발생 시 소송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 인력이 경쟁업종 전직 금지 기간 중 경쟁업체로 전직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퇴직 서약서에 이 내용을 명기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경업금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퇴직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의 업종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향후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장단기적으로 명시한 직원의 보안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 내에서 근무 중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내 보안 준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과 목표와 무관한 중요 시설의 무단 출입과 사진 촬영을 금하며 또한 계약기간 중 지급받은 노트북 등의 외부 무단 반출도 금지합니다. 계약 만료 시에는 성과물 등 각종 자료를 반납하고 네트워크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반납합니다. 반출 희망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 보안 담당자로부터 보안성 검토 확인 후 돌려받거나 메일로 송부받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와 같은 외부의 보안 관리는 어떨까요?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고정 출입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출입자에 한하여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출입 지역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연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받으며 보안 교육도 받도록 합니다. 보안 담당자는 각종 외부 인력과의 계약 체결 시 비밀 유지 의무와 함께 위반 시의 손해배상 책임 및 민형사상 처벌 규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제공 자료는 가급적 회수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지합니다. 특히 이러한 인력들은 업무 수행상 기업 비밀을 취득할 기회가 많음에도 회사로부터 구속을 적게 받기 때문에 비밀 누설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보안관리도 필요한데요. 정부나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는 표지에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고 대비에 준하여 취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 내 모든 것의 관리 운영 주체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인적 보안 관리 방안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기 바랍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해당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살아있는 개인의 인격, 신체나 재산상의 특징,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속성에 관하여 구별되거나 또는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가 등장하였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개인의 위치 정보, 생체 인식 기술에 쓰이는 바이오 정보,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 정보 등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의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보호의 개념이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죠. 그럼 이 개인정보가 성립되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의 주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고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신고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변환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없죠. 또 개인정보는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위 몰래카메라에 찍힌 정보 역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 처리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고발된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 업체에 유출한 사건, 주민센터 근무 당시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미 열람한 후 유출한 사건, 휴일 근무 기록을 허위로 남긴 공무원을 신고한 기사의 개인정보를 해당 공무원에게 유출한 사건, 남편 대학 졸업생 965명의 취업률 확인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제공한 사건, 본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800만 건 임의 조회 및 개인정보 12만 건 유출한 사건, 경찰관이 자기 딸이 만나던 남자친구의 전과 기록 조회 후 협박한 사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257명이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적발되었고 이 중 28명은 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 순기능의 효과와 함께 역기능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급자 측면에서는 개인마다 구분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그룹 간의 정보 교환 등의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본인 확인의 용이함과 마케팅 효과 제고 등을 통한 매출 증대 등의 효율성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역기능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급자 측면에서는 스팸 메일이나 스팸 메시지의 증가,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손해비용 발생,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경제적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요자, 즉 기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관리, 기술, 물리적 인프라 비용 증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의 피해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이용 효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재난이나 개개인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인격과 재산이 혼합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인격과 재산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각종 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경제적 피해와 함께 주가 하락은 물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으로 윤리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안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그러한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유연성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정보는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소비자,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원래 의도인 순기능의 역할을 감안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인식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른 단계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개인정보의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하고 또한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해야 합니다. 2단계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류할 때의 주의사항은 개인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분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단계 개인정보 활용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단계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의 주의사항은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 위험에 대비하여 보관 시에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관리 주체 공개 의무에 따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영 및 정책 공개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존재와 성질,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어떤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생활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